노화는 많은 도전과 변화를 동반한 여정이며 종종 그에 대해 말하기 어렵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 앞에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는지 궁금해 본 적이 있나요? 우리와 함께 노화의 숨겨진 현실을 발견하며 그 속에서 겪는 어려움과 승리의 순간들을 탐구해 봅시다. 이러한 경험을 이해함으로써 우리는 이 인생의 단계를 지혜롭게 받아들이고 매 순간에서 기쁨과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용기와 자비를 가지고 이 길을 함께 걸어가며 노화가 가져다주는 아름다움을 발견해 봅시다. 나이가 드는 것은 인생의 당연한 흐름이지만 그와 함께 찾아오는 많은 어려운 현실들은 종종 간과됩니다. 일부는 해방감을 주기도 하지만 노화 과정에서 많은 도전들이 때때로 그 여정을 어렵게 만듭니다. 미국 심리학회의 연구에 따르면 퇴직 후의 생활은 일상적인 루틴, 사회적 연결, 삶의 목적 등에서 큰 변화를 겪으며 혼란과 혼동을 느끼기 쉽습니다. 가혹한 현실은 젊었을 때는 삶이 많은 것을 주지만 나이가 들면서는 삶이 그것들을 가져간다는 점입니다. 사람들이 흔히 알려주지 않는 노화의 31가지 어려운 측면들을 함께 알아봅시다.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우리는 모두 이 길을 함께 걷고 있습니다. 1. 서류 처리 과부하. 첫 번째로 꼽을 문제는 끝없이 쌓이는 서류 처리입니다. 왜 나이가 들수록 문서를 작성하고 관리하는 일이 더 많아지는 걸까요? 의료, 재정 관련 서류 등은 산더미처럼 쌓이기 마련이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큰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D. 기술 적응의 어려움. 기술에 적응하는 것도 도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기술과 디지털 발전의 속도에 따라가기 어렵습니다. 겨우 최신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익혔다 싶으면 곧바로 새로운 모델이나 완전히 다른 시스템 업데이트가 나옵니다. 이 많은 노년층이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 속에서 소외감을 느끼고 세상과 단절된 기분이 들곤 합니다. 3. 세대 간의 차이 극복. 세대 간의 차이도 또 다른 문제입니다. 대중문화, 유행어, 최신 트렌드 등은 때로는 나이 든 세대에게 외국어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젊은 세대와 소통하기 위한 노력이 지칠 때도 많습니다. 세대 간의 격차는 점점 커지면서 노년층을 고립시키고 젊은이들과의 연결을 단절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4. 깊은 슬픔과의 싸움. 깊은 슬픔을 극복하는 것은 노화의 가장 힘든 부분 중 하나입니다. 배우자, 친구, 형제자매, 부모님 등 가까운 사람들을 잃어가는 것은 감정적으로 큰 타격을 줍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영원히 곁에 있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은 어렵고 때로는 불가능하게 느껴집니다. 점점 더 많은 이별을 겪으면서 슬픔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일상이 되는 것은 참으로 힘든 일입니다. 5. 신체적 통증과 제약. 신체적 통증과 활동의 제약은 관리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몸은 더 이상 무리하지 말라는 신호를 자주 보내기 시작합니다. 통증이나 제한된 움직임 때문에 좋아하던 활동을 줄여야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6. 일상 리듬 상실. 일상의 리듬을 잃는 것은 큰 변화일 수 있습니다. 규칙적인 일상이 사라지면 새로운 일상을 찾기 위한 노력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갈피를 잡지 못하는 기분이 들게 됩니다. 7. 무례한 대우. 젊은 세대로부터의 무례한 대우도 또 하나의 도전입니다. 비록 많은 지혜와 경험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년층은 때때로 젊은이들로부터 무시당하거나 능력을 의심받으며 대화를 방해받거나 무시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8. 독립성 유지. D. 독립성을 유지하는 것은 어려운 과제입니다. 자신이 예전에 혼자 하던 일, 심지어 간단한 일상적인 일들마저도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독립성과 정체성을 잃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9. 젊음에 집착하는 사회. 사회가 젊음에 집착하는 것은 노년층에게 좌절감을 줄 수 있습니다. 노년층은 자신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고 느끼고 점점 보이지 않는 존재처럼 여겨지는 기분을 느끼며 상처를 받습니다. 10. 불공평한 고정관념에 직면하기. 노년층은 지능이나 능력에 대한 불공평한 고정관념에 자주 직면합니다. 이는 차별과 편견을 일으키는 원인이 됩니다. 1. 또래 간의 판단. 또래 간의 판단도 문제입니다. 연령차별은
젊은 세대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노년층끼리도 서로가 나이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적응하는지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습니다. 이는 경쟁심과 불안감을 조성합니다. 12. 줄어드는 사회적 관계. 나이가 들면서 사회적 관계망이 줄어들기 때문에 가까운 친구를 유지하는 것이 어려워지고 외로움과 고립감을 더욱 느끼게 됩니다. 13. 신체 변화에 적응하기. 흰머리, 체중 증가, 피부 문제 등 신체와 외모의 변화는 혼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고 자신감을 유지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철사, 재정적 스트레스, 불보, 의료 시스템 이해의 어려움. 의료 시스템을 이해하는 것은 어려운 과제입니다. 건강보험, 약관, 의료 용어 등을 이해하는 것은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적절한 보장을 찾는 과정은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16. 삶의 목적 찾기. 삶의 목적을 잃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오랜 기간 직업으로 정체성을 정의해온 많은 은퇴자들은 새로운 의미와 동기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취미나 관계만으론 충분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목적 있는 삶을 찾는 것은 절망감과 무기력감을 피하기 위한 끊임없는 목표가 됩니다. 캡7. 인지능력 저하. 인지능력 저하는 자존감과 독립성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집중력이 떨어지거나 혼란을 느끼는 것에 적응하는 것은 끝없는 싸움으로 인내가 필요합니다. 18. 잦은 의료 방문. 잦은 의료 방문은 피로감을 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병원 방문이 잦아지고 새로운 의사, 검사, 처방 등을 처리하는 일상이 너무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소모하게 됩니다. 19. 친밀한 관계 재정립. 나이가 들면서 신체적 변화와 욕구 변화에 따라 친밀한 관계를 재정립하는 것도 도전입니다. 많은 부부들이 성적, 로맨틱한 친밀감에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현실에 적응하면서 열린 소통이 필요합니다. 20. 교통 문제. 교통 문제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운전할 수 없거나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자율성과 자유를 제한하게 됩니다. 자유롭게 이동하지 못하는 것은 어려운 현실입니다. 11. 수면 패턴 변화. 수면 패턴 변화도 겪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불면증, 단절된 수면 등으로 인해 질 좋은 수면을 취하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12. 조부모 역할의 도전. 조부모 역할을 수행하는 것도 감정적인 도전입니다. 자녀와의 세대 차이로 인해 양육 방식의 차이를 조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23. 자아 가치 재정립. 과거의 직업이나 성취를 넘어서 자아 가치를 재정립하는 것은 어렵고 끊임없이 요구되는 과정입니다. 14. 장기 요양 계획. 장기 요양 계획을 세우는 것은 법적, 재정적, 의료적인 요소를 포함하며 스트레스와 감정적 어려움을 수반할 수 있습니다. 15. 무료함과의 싸움. 은퇴 후 무료함을 극복하는 것도 도전입니다. 많은 자유 시간이 생기지만 의미 있게 시간을 보내는 법을 찾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16. 외로움과 고립. 심지어 가족이 곁에 있어도 외로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상실, 이동성 저하, 사회적 고립 등으로 인해 심각한 외로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27. 일상생활의 어려움. 간단한 목욕이나 화장실 이용 같은 일상적인 일들이 나이가 들면서 점점 더 어렵고 불편해지면서 당혹감과 취약함을 느끼게 될 수 있습니다. 18. 긍정적 태도 유지. 일상에서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 조정해야 할 일들이 많아지면서 부정적인 감정에 빠지기 쉽습니다.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29. 유산 계획의 중요성. 유산 계획, 유언장 작성 등은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으며 감정적으로 어려운 주제입니다. 30. 새로운 집 정의하기. 주거지를 재정립하는 일은 어려운 일입니다. 다운사이징 또는 요양시설로 이사하는 것은 익숙한 집을 떠나 새로운 곳에서 다시 적응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31. 삶의 끝에 직면하기. 나이가 들수록 삶의 유한성에 직면하는 일이 가장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를 인지하는 것은
뜻밖의 불안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위 비디오가 당신에게 영감을 주고 행동하게 만든다면 숫자 9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렇지 않다면 숫자 역을 남겨주세요. 2부. 당신이 7치목 80세라면 기억력이 점점 사라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알츠하이머 예방 방법을 배우세요. 전 세계에서 3초마다 한 명씩 치매에 걸리고 있습니다. 2020년 기준으로 전 세계에서 5,5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치매를 앓고 있습니다. 이 숫자는 20년마다 거의 2배씩 증가하여 2030년에는 7, 800만 명, 1억 50년에는 1억 3,9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치과의 대부분은 개발도상국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현재 치매 환자의 60%가 저소득 및 중간소득 국가에 살고 있지만 2050년에는 이 비율이 70%로 증가할 것입니다. 특히 중국, 인도 및 남아시아, 서태평양 인근 국가에서 노인 인구의 급격한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 알츠하이머의 숨겨진 위험. 기억을 조금씩 잃어가는 기분이 어떤지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주변 환경이나 사랑하는 사람들을 알아보지 못하게 된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 가슴 아픈 이야기는 20년 동안 알츠하이머와 싸워온 85세 브라이언 할아버지를 따라가 봅니다. 최근에 실종되었다가 기적적으로 돌아온 그의 이야기는 이 병으로 고통받는 많은 노인들이 직면하는 심각한 위험을 잘 보여줍니다. 노인들의 기억을 앗아가는 것은 무엇일까요? 브라이언 할아버지는 올해 85세입니다. 20년 전부터 알츠하이머 증상을 보이기 시작해 점점 건망증에서 자기 스스로 돌보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번 달 초 할아버지가 마당에서 햇볕을 쬐고 있을 때 아내는 그를 보고 아무 생각 없이 집안일을 하러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집안일을 끝내고 나와 보니 할아버지는 마당에 없었습니다. 당황한 아내는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자녀들에게 연락해 함께 할아버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틀 동안 온 가족이 할아버지를 찾아 헤맸지만 할아버지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깊이 걱정하고 있던 그때 할아버지는 어떻게든 스스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거지처럼 더럽고 몹시 굶주린 상태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자신이 어떻게 집을 찾아 돌아왔는지조차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이번이 처음 실종된 것은 아니었지만 이번에는 가장 오래 길을 잃었던 것이었습니다. 아내는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결코 그의 곁을 떠나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브라이언 할아버지처럼 많은 노인들이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지만 모두가 이렇게 운 좋게 집으로 돌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노인들의 기억을 앗아가는 것은 무엇일까요? 알츠하이머는 심각한 공중보건 문제로 삶의 질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과연 알츠하이머의 정확한 원인은 무엇일까요? 2. 아밀로이드 플라크와 신경섬유, 엉킴의 역할. 먼저 알츠하이머는 특히 노년층에서 흔하게 발생하는 파괴적인 질환입니다. 이 질환의 원인을 이해하는 것은 초기 증상을 인식하고 진행을 늦출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는 데 중요합니다. 조기 개입은 환자의 삶의 질에 큰 차이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알츠하이머 환자의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주요 요인으로는 아밀로이드 플라크와 신경섬유 엉킴이 있습니다. 아밀로이드 플라크는 아밀로이드 펩타이드라는 독성 단백질이 뇌에 축적되면서 형성됩니다. 이러한 플라크는 뇌세포 간의 정상적인 소통을 방해하며 이는 사고력과 기억력에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반면 신경섬유 엉킴은 타우, 단백질의 비정상적인 행동으로 인해 발생하며 추가적인 뇌세포 손상과 기능 상실을 초래합니다. 현재 알츠하이머를 완치할 수 있는 치료법은 없지만 아밀로이드 플라크와 신경섬유, 엉킴의 작용 방식을 이해함으로써 이들의 형성을 예방하거나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는 질병의 진행을 늦추고 환자들이 더 오랜 기간 독립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새로운 약물이나 치료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3. 알츠하이머병의 주요 원인. 알고 계셨나요? 건강에 좋다고 여겨지는 일상적인 습관들이 사실은 알츠하이머병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요. 이 글에서는 식습관, 낮잠 습관, 청결 유지 등 뇌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뜻밖의 요인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러한 요인들을 이해함으로써 우리와 소중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알츠하이머병의 숨겨진 원인들과 그 위험을 효과적으로 줄이는 방법을
함께 알아보세요. 1. 식습관과 알츠하이머. 알츠하이머는 기억력, 사고력, 행동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질병으로 환자뿐만 아니라 가족의 삶의 질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가진 식습관이 이 발병 위험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하면 나이가 들면서 뇌 건강을 지키기 위한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본에서 진행된 연구에 따르면 아침 식사를 거르는 것이 알츠하이머병의 위험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로 밝혀졌습니다. 연구자들은 65세 이상의 25명의 노인을 6년 동안 추적 조사했으며 아침 식사를 거르는 것과 알츠하이머병 발병 위험 사이에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첫째로, 아침 식사를 거르면 알츠하이머 발병 위험이 4배나 높아진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경각심을 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편리성이나 체중 조절을 이유로 아침을 거르지만 이 연구는 아침 식사를 거르는 것이 영양 부족을 초래하고 이는 뇌의 노화와 기능 저하를 가속화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노인들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더 많은 영양소가 필요하므로 아침 식사를 거르는 것은 더욱 해로울 수 있습니다. 둘째로, 이 연구는 잦은 간식 섭취와 높은 소금 섭취도 문제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간식은 종종 높은 지방을 포함하고 있어 콜레스테롤을 증가시키고 이는 뇌에 해로운 변화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과도한 소금 섭취는 뇌의 혈관을 손상시켜 고혈압을 일으키고 시간이 지나면서 뇌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적당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합니다. 간식을 가끔 즐기는 것은 괜찮지만 너무 자주 의존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너무 엄격한 저칼로리 식단은 건강에 좋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비타민 결핍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경고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경세포 기능에 필수적인 비타민 B11 결핍은 알츠하이머병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필요한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하도록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례 연구. 그레이시 씨. 그레이시 씨는 45세로 집 근처 보험회사에서 청소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6개월 동안 그녀에게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뛰어난 요리 실력을 자랑하던 그녀는 자주 음식에 소금을 넣는 것을 잊거나 소금을 2번 넣는 실수를 하곤 했습니다. 한 번은 요리를 하던 중 전화가 와서 부엌을 떠났는데 아예 요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려 부엌에 불이 날 뻔한 적도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처음에 그녀의 이러한 행동을 나이 탓으로 돌리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지난 한 달 동안 그녀의 행동은 더욱 이상해졌습니다. 그레이시 씨는 더 이상 웨이챗을 사용할 줄 모르고 일반적인 전화 통화조차 어려워졌습니다. 그녀는 사람들과의 교류를 피하고 매일 혼자 앉아 멍하니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이러한 변화에 걱정을 느껴 병원에 데려갔고 검사 결과 뇌 위축 증상이 확인되었으며 간이 인지 능력 평가에서 제1사점이라는 낮은 점수를 받으면서 임상적인 치매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녀의 나이가 고작 45세였기에 이 진단은 가족과 의사 모두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젊은 나이에 치매가 발병했을까요? 의사들은 그레이시 씨가 10년 동안 엄격한 채식주의자로 지내며 동물성 제품을 철저히 피했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이로 인해 그녀의 몸에 비타민 B12 결핍이 심각하게 나타났고 이는 그녀의 치매 발병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었습니다. 호주의 연구에 따르면 알츠하이머병과 비타민 D 결핍 사이에도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고 합니다.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 대학에서 진행된 연구는 영국 바이오뱅크에 참여한 29만 명 이상의 PHR을 분석한 결과 비타민 D 섭취량을 정상 수준으로 높이면 알츠하이머병 사례의 77.7%를 예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자들은 비타민 D가 호르몬 전구체로서 뇌 건강을 포함해 신체 전반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습니다. 2. 과도한 낮잠과 알츠하이머병의 영향. 최근 연구에 따르면 과도한 낮잠이 알츠하이머병 발병 위험을 높인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미국에서 진행된 장기 연구는 평균 연령 81세 1폐에서 65명의 고령자를 대상으로 했으며 이 중 812명은 인지 기능이 일부 손상된 상태였습니다.
연구진은 14년 동안 손목시계를 이용해 이들의 낮잠 빈도를 모니터링했습니다. 연구 결과 하루에 1시간 이상 낮잠을 자는 사람들은 1시간 미만으로 낮잠을 자는 사람들에 비해 알츠하이머병 발병 위험이 40% 높아진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러한 위험의 현저한 증가는 과도한 낮잠이 알츠하이머병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를 불러일으킵니다. 그렇다면 왜 과도한 낮잠이 알츠하이머병의 위험을 증가시킬까요? 최근 연구에 따르면 낮잠이 뇌에 의해 단백질이 과도하게 축적되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러한 단백질은 각성을 담당하는 뇌 영역을 손상시킬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인지 기능이 저하되고 궁극적으로 알츠하이머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경고적이지만 모든 낮잠이 해로운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적당한 낮잠은 뇌 건강에 유익할 수 있습니다. 2016년 미국 노인의학회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점심 식사 후 1시간의 낮잠을 자는 것이 고령자의 인지 능력을 향상시켰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낮잠을 전혀 자지 않거나 짧게 또는 길게 자는 사람들과 1시간 낮잠을 자는 사람들을 비교했으며 1시간 낮잠을 잔 사람들이 인지 테스트에서 더 나은 성과를 보였습니다. 결론적으로 과도한 낮잠은 알츠하이머병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지만 적당한 낮잠은 유익한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고령자들은 낮잠 습관에서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하며 짧은 낮잠은 더 긴 낮잠과 관련된 위험 없이 필요한 휴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이해함으로써 더 나은 뇌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수면 습관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10번. 지나친 청결. 지 메시지의 핵심은 지나친 청결이 알츠하이머병 발병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깨끗한 집을 유지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청소를 과도하게 하면 건강, 특히 면역 체계와 뇌 기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면역 체계의 발달. 우리의 면역 체계는 적절히 발달하기 위해서는 일정량의 박테리아와 접촉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박테리아는 우리 몸을 해로운 병원체로부터 방어하는 방법을 면역 체계가 배우도록 돕습니다. 만약 환경이 너무 깨끗하다면 면역 체계는 강해지고 효과적으로 성장할 자극을 받지 못합니다. 과도한 청결의 영향. 과도하게 청결한 환경에서 생활하면 다양한 미생물에 대한 노출이 제한됩니다. 이러한 노출 감소는 우리 몸의 조직과 기관 활동을 줄어들게 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우리 몸이 감염과 싸우는 활동이 줄어들어 전체적인 면역력이 약해집니다. 약해진 면역 체계는 뇌를 효과적으로 보호하지 못할 수 있으며 이는 신경퇴행을 가속화하고 알츠하이머병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청소용품의 과도한 사용 위험. 소독제, 항생제, 기타 청소 물질을 너무 자주 사용하면 해로운 박테리아뿐만 아니라 유익한 박테리아도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유익한 박테리아들은 면역 기능을 활성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박테리아가 없으면 면역 체계는 강해지기 위한 연습을 하지 못해 질병과 감염에 더 취약해질 수 있습니다. 청결을 유지하는 데 있어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깨끗한 집은 중요하지만 과도한 청결은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적당한 박테리아와 미생물 노출은 면역 체계가 올바르게 기능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외부 자극에 면역 체계가 노출되면 면역력은 더욱 강해져 전체적인 건강을 보호할 수 있으며 알츠하이머병과 같은 질병의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청결은 중요하지만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건강한 면역 체계와 전반적인 웰빙을 유지하는 핵심입니다. 자, 알츠하이머병의 초기 증상. 의사들은 알츠하이머병의 10가지 초기 증상에 대해 주의 깊게 살펴보라고 권고합니다. 알츠하이머병의 초기 증상은 알아차릴 수 있으며 주위의 노인에게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면 즉각적인 의료 진단이 필요합니다. 7. 새로운 것을 배우는 능력의 저하.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지만 갑작스럽고 눈에 띄는 학습 능력의 저하는 알츠하이머병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7. 혼자 쇼핑하는 능력의 상실. 쇼핑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쉽게 할 수 있는 일상적인 활동입니다. 그러나 갑자기 혼자 쇼핑하는 것이 어려워진다면 이는 경고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3. 개인 금융 관리의 어려움.
재정 관리는 집중력과 기억력이 요구됩니다. 청부서 납부나 가계부 정리 같은 일을 처리하는데 어려움을 느낀다면 인지 능력 저하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4. 기억력의 현저한 감소. 최근 사건이나 사람의 이름, 장소를 자주 잊어버리는 것은 알츠하이머병의 대표적인 증상 중 하나입니다. 5. 반복적인 질문. 이미 답을 들은 질문을 반복적으로 물어보는 것도 중요한 증상 중 하나입니다. 주. 생각을 명확하게 표현하지 못함. 올바른 단어를 찾기 어렵거나 대화를 이어가는 데 어려운 일 겪는다면 이는 알츠하이머병의 징후일 수 있습니다. 7. 기존 취미에 대한 흥미 상실. 이전에 즐겼던 활동에 갑자기 흥미를 잃는 것은 주의해야 할 신호입니다. 8. 성격의 큰 변화, 행동이나 기분이 급격히 변하는 것도 눈에 띄는 증상입니다. 9. 사회활동 회피. 친구나 사회적 활동에서 점점 멀어지는 것은 불안감이나 혼란을 느끼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10. 가족이나 친구와 대화 깊이. 대화 중 생각을 명확하게 표현하기 어렵거나 창피함을 느껴 대화를 회피할 수 있습니다. 11. 집으로 가는 길을 잊어버림. 익숙한 장소에서 길을 잃는 것은 중요한 경고 신호입니다. 12. 특정 시간이나 요절을 잊음. 시간대, 연도 또는 계절에 대한 혼란은 흔한 증상입니다. 13. 정서적 기복이 심해짐. 잦은 불안감, 우울감 또는 짜증을 내는 것도 증상이 될 수 있습니다. 4. 일상 가사 처리의 어려움. 요리나 청소 같은 일상적인 집안일을 처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면 인지 능력 저하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징후를 인지하고 신속하게 의료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알츠하이머병의 조기 진단과 치료는 환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주위에서 이러한 증상을 발견한다면 그들이 의사를 찾아 조기 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기 발견이 병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데 핵심입니다. 5. 알츠하이머 예방을 위한 생활 습관. 알츠하이머 예방은 일상생활에서 작지만 중요한 변화를 만들어가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 중에서도 중요한 두 가지는 식습관과 정신적인 활동입니다. 우선, 식습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생선을 섭취하는 것이 매우 권장됩니다. 생선은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데 이 지방산은 뇌 건강에 특히 좋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오메가3, 특히 DHA는 알츠하이머의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DHA는 뇌를 건강하게 유지해주고 만약 알츠하이머가 시작된다면 그 진행을 늦추는 역할을 합니다. DHA를 충분히 섭취하려면 연어나 정어리와 같은 생선을 먹는 것이 좋습니다. 일주일에 몇 번씩은 생선을 식사에 포함시키면 뇌 건강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정신적인 운동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스도쿠 같은 게임은 단순히 재미있을 뿐만 아니라 뇌를 예리하게 유지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스도쿠 퍼즐은 뇌를 자극하고 인지 기능을 향상시킵니다. 정기적으로 이런 두뇌 활동을 하면 뇌를 강화하고 알츠하이머의 위험을 낮출 수 있습니다. 질을 일종의 뇌 운동으로 생각해 보세요. 신체 운동이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처럼 정신 운동은 뇌를 건강하게 유지해 줍니다. 정리하자면 알츠하이머 예방은 식습관과 두뇌 활동에 주의를 기울이는 데서 시작됩니다. 오메가3가 풍부한 생선을 식단에 포함시키고 스도쿠 같은 두뇌 게임을 정기적으로 즐긴다면 건강한 뇌를 유지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간단한 생활 습관 변화는 전반적인 뇌 건강에 오랫동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나이가 들어도 정신적으로 예리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이런 건강한 선택을 시작하여 밝고 건강한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 비디오가 당신에게 영감을 주고 행동하게 만든다면 숫자 9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렇지 않다면 숫자 0을 남겨주세요.